오늘은 이 메랍 드발리시빌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역시 뭐 메랍 드발리시빌리 하면은 엄청난 체력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저는 메랍을 평가할 때 태클, 이 테이크다운을 잽처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잽이라고 하면 뭡니까? 뭐 중요한 기술이 있죠. 당연히 거리를 잡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그런 만큼 선수들이 경기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과언이 아니라 실제로 잽을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중요해서도 이기도 하지만은 체력 소모가 가장 적은 공격이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 때문에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메랍 드발리시빌리는 태클을 이렇게 잽처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랍의 이 능력은 정말 말도 안 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런 능력으로 지금 현재 벤터급 역사상 가장 많은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랍이 잽처럼 태클을 쓰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무한 태클을 쑤실 수 있는지, 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메랍 드발리시빌리가 태클을 잽처럼 치는 거, 요거는 기록을 보면은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 더 와닿습니다. 메랍 드발리시빌리가 UFC에서 지금까지 12전을 떴습니다.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12전을 떴는데 12전 동안 79개의 테이크다운을 기록하면서 UFC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테이크다운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기록이 뭐냐? 바로 15분당 테이크다운 개수예요. 그러니까 15분당 테이크다운 평균이 6.4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분 3라운드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라운드당 2번은 상대방을 넘기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기록을 더 대단하게 엽기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록이 뭐냐 하면은 바로 테이크다운 정확도입니다. 테이크다운 정확도가 36%예요. 대강 계산하면은 테이크다운 3번 시도해서 한 번 넘기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기록 15분당 테이크다운이 6개가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뭐냐? 15분당 테이크다운 수가 6.43개면은 이 6.43개의 테이크다운을 기록하기 위해서 곱하기 3을 하면 18개 내외의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메랍은 이런 무지막지한 태클을 쑤시면서도 에너지 레벨을 끝까지 유지하는 어마무시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메랍의 능력이 잘 드러난 경기가 패트릭 양과의 경기입니다. 패트릭 양과 경기가 이때 5라운드 경기를 펼쳐졌었는데 메랍이 시도한 테이크다운 개수가 49개예요. 매 라운드마다 테이크다운을 10개를 시도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그 특유의 엄청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면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랍의 이 무지막지한 체력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이걸 얘기하자면은 그 메랍의 출생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MMA의 그래플러들이 다케스탄 파이터들이 엄청난 약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다케스탄 하면은 고산지대, 바로 이 카카스 산맥. 그러면서 이 카카스 산맥이 약간 다케스탄의 고유 명물이 되어버렸는데, 이 카카스 산맥이 엄청나게 큰 산맥입니다. 흑해와 카스피해를 가로지르는 산맥으로서 위로는 동유럽, 아래는 서아시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만 해도 1500km고요. 또 역시나 고산지대답게 4500m 이상의 고봉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가 400km, 또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1950m인 거를 고려했을 때 진짜 엄청나게 길고 엄청나게 거대한 산맥인 걸 알 수 있죠. 워낙에 이제 거대한 산맥이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 인종이 접하고 있고, 메랍의 모국인 조지아도 당연히 카카스 산맥에 걸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카카스 3국이라고 해서 카카스 주위에 있는 국가 중 이를 대표하는 나라 3개국을 뽑는데 여기에 이제 조지아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랍이 현재 미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21살까지 조지아에서 유도와 삼보를 수련하던 선수입니다. 이런 카카스 산맥 고산지대에서 21살까지 투기 종목을 수련한 선수다 보니까 체력이 안 좋은 게 이상한 거죠. 저는 또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메랍의 완급 조절 능력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강강강으로, 풀 RPM으로, 최고 출력으로 경기 내내 뭐 5분 3라운드, 5분 5라운드를 이렇게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메랍은 중요한 게 뭐냐, 체력도 엄청난데 이 완급 조절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기록이 바로 이 탑 포지션 점유 타임과 이 컨트롤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메랍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체력도 좋고 레슬링도 좋으니까 컨트롤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1시간 4분의 컨트롤 타임으로 벤터급 역사상 가장 긴 컨트롤 타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록을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탑 포지션 타임입니다. 탑 포지션 타임이라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기록 이름 그대로 그라운드에서 넘겨서 본인이 탑 포지션
포지션에서 컨트롤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락 같은 경우에는 탑 포지션 타임이 35분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임이 1시간 4분인 걸 생각했을 때 35분의 탑 포지션 타임은 그다지 길지가 않은 거죠. 그럼 나머지 절반은 무슨 시간이냐? 바로 이 클린치와 케이지에서 컨트롤을 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저희가 경기를 볼 때만 생각하더라도 클린치에서 무의미하게 붙잡고 있거나 케이지에서 무의미하게 밀어놓고 있으면은 바로 심판이 브레이크 선언을 해요. 여기서 브레이크 선언을 안 당하려면은 계속 여기서 뭐 쇼펀치도 놓고 니킥도 놓고 요거에 상대방이 신경 쓰면 다시 테이크다운 슛에서 살짝 넘겼다가 다시 뭐 포지션 유리하게 잡고 이런 게 계속 연기가 되면서 여기서 완급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 능력이 메랍은 엄청나게 뛰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 포지션 타임이 생각보단 길지 않더라도 컨트롤 타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또 이 능력을 또 가장 잘 나타내주는 기록이 바로 메랍의 유효타 기록입니다. 보통 그래플러들이 본인의 체급 내에서 최다 유효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엔 넘겨서 파운딩을 치는 건데 파운딩으로 많은 타격을 넣기란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메랍은 벤터급 역사상 가장 많은 유효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타 기록 수만 하더라도 1700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바로 설명해 주는 게 메랍이 넘겨서 파운딩을 치는 능력도 좋지만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클린치나 케이지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니킥과 펀치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유효타 기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메랍을 약간 저희가 얼마 전에 컨텐츠에서 다뤘던 듀플레시와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잘한다고 해서 이 선수 거 따라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왜냐면 이런 체력이 타고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저는 메랍 같은 경우에는 메랍이 뭐 테이크다운 하는 타이밍이나 아니면 테이크다운을 실패했을 때 클린치 연결하고 또 케이지 컨트롤 하면서 여기서 본인의 타격을 넣는 이런 기술은 분명히 수련자들께서 참고할 만한 기술력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메랍이 쓰는 이 에너지 총량, 기술 총량의 한 최소 절반은 떨어뜨려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지막지한 체력을 보여주는 메랍이 어떻게 태클을 잽처럼 무지막지하게 많이 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et's dance!